어제 케빈 허씨로 이제 연준 의장 발표가 나면서 증시도 이제 하락세로 꺾이기 시작했었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금이랑 은이 더 많이 꺾였고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았는데, 어제 제일 많이 피해본 거를 보자면 은입니다. 몇 가지 좀 수상한 게 있었어요. 케빈 허씨로 연준 의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트위터 날과 런던 기금속 거래소가 휴장하는 날 이날 발표를 해가지고 시카고 거래소에 쏠리게 만들고 하락이 30% 나오게 만들어서 아마 선물 투자자들은 피해를 많이 받겠죠. 대규모 청산을 시켰는데, 예전에 그 알트코인 청산 때랑 맞먹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꼭 그 날짜에 했어야만 했었나? 라는 의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쯤인가 쿠팡이사 케빈 허씨가 연준 의장이 되면 벌어질 일이라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봤었는데, 트럼프가 생각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케빈 허씨가 제일 좋을 거라 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벤스와 이제 자기 후원자들도 있을 거고, 그 젊은 친구들 차세대도 고려를 해야 되고,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눈치를 보는 느낌들이 났었거든요. 또 하나는 본인 중간선거입니다. 2년차 중간선거를 이기려면은 당연히 공화당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고 후원자들이 되게 중요한데, 케빈 허씨의 장인어른이 공화당 최대 후원자입니다. 케빈 허씨를 뽑으면 이 정치적인 그 지지까지 공고히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면서 정치적 지지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케빈 허씨가 제일 잘생겼어요. 트럼프가 쓰는 인사들 보면은 외모가 다 좀 준수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산점도 있을 거라고 이제 봤었던 거죠. 그리고 케빈 허씨가 했던 말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연준 위원들 머리를 깨버려야 된다라는 걸 11월 달에 말했어요. 연준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연준에 대해서 정말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케빈 허씨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죠. 케빈 허씨가 누구냐면은 월가랑 연준을 이어주고 공화당 후보자와 자기 자신을 이어주고 35살이 연준 이사가 됐고 지금 이제 55세지만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정책을 짜는 곳인데 거기도 있었고요. 쿠팡 이사입니다. 드리케 밀러 패밀리 오피스 자문이기도 하고요. 16년 말에는 트럼프 경제자문 포럼에도 참여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왜 파월을 뽑고 너를 안 뽑았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라는 말을 2020년에 했었었고, 이제 2기가 됐는데 그때 또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들을 선반영하기 시작하죠. 워시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를 줄여둔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비전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선 연준 자산 축소 후에 유동성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정크 자산이라던가 통화량만큼 같이 늘어나는 자산들이 같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터지면 보통 경기 위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유동성이라던가 통화량 호황을 가장 많이 보는 생산성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기술주가 먼저 터지게 돼 있죠. 금, 은, 비트코인, 드론, 양자, 로봇, 우주 섹터들이 위험한 겁니다. 보통 상승장 끝물, 통화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 뒷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자산들이 이런 자산들인데, 그것들의 가장 저승사자가 유동성 축소입니다. 선반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금 선물 가격이 2026년 초에 4,300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5,600달러를 돌파합니다. 과열이라 하더라도 설마 하락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악재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딱히 악재도 없는데 뭐 그냥 계속 가겠지? 낙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달 만에 온스당 1,000달러를 넘어가 버리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금 가격은 달러 가치 훼손과 반비례를 하거든요. 케빈 허씨는 연준이 자산 확대하는 걸 반대했었고요. 연준의 자산 축소는 통화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금이 발작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금과 은의 저승사자가 케빈 허씨라는 거죠. 은은 더했어요. 과거에는 금의 2배 정도 가격을 추정하는데 최근에는 3배 가격을 추정합니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는 금보다 은이 낫지라고 하면서 은으로 투자가 더 올렸어요. 그만큼 과열된 상태였죠. 상하이 거래소 은이 130달러였고 시카고 거래소가 120달러니까 중국이 은을 수출하지 않는다. 또 시카고 거래소랑 JP 모건이 보유한 실물 은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2026년 초에 이때 가격이 거의 70달러 수준이었었는데 갑자기 120달러 넘어가요. 한 달 만에 거의 70% 가까이 올랐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오늘 런던 금속 거래소가 휴장인 날이었었습니다. 트럼프는 휴장의 이날을 골라서 금은 저승사자인 케빈 허씨를 지명을 했죠. 참고로 케빈 허씨는 월가랑 연결이 잘 돼 있는 인물이고, 단순히 이게 즉흥적으로 또는 트럼프 마음대로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대목이었거든요. 이미 얻어맞은 비트코인은 또 얻어맞아서 88K가 되고 이제는 84K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할 자산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락장에서 맞은 거기 때문에 좀 덜 맞았죠. 비트코인이 금, 은보다 유동성 더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케빈 허씨가 연준의장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좀 잠시 어렵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유동성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 요소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같이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 훼손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게 금, 은,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로 가니까 금, 은, 비트코인 하락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바깥에 있지만 서서히 들어오면 서서히 들어오죠. 가장 바깥에가 이제 뭐 비트코인, 은,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부동산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거든요.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도 어제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뭐 드론, 양자 같은 이제 좀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과 실적이 좋은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섹터조차도 어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하락과 비트코인 하락률이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 S&P 500, 나스닥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상승장에서 더 많이 오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 바깥에 있는 지수라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 전고점 돌파를 4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지수가 꺾였어요. 25,000에서 26,000 사이로 엄청난 매물대를 만들어놨죠. 이렇게 되면은 아직 26,000 되기 전에 다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큰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환율도 튀어서 1,450원이 됩니다. 달러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워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일어났고 채권 금리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제 2월 시작이고 워시가 오려면 6월이기 때문에 뭐 당장 환율에 영향을 더 주기는 어렵지 않겠나라 보지만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딱 되는 그 6월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예상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원하는데 자기가 뽑은 새 연준 의장 후보인 이제 워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달러 강세로 바뀌어버립니다. 트럼프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후보 3명보다 워시가 조금 더 본인의 고집이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말이 그 영상이었던 겁니다. 워시 충격이 상승장의 흐름을 좀 끌어먹게 되면서 제일 걱정인 거는 코스피예요. 그럼 코스피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다음 주부터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반도체 주식이 시총 절반을 차지하는 코스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죠. 코스피 상승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제목들이 원인이 많았었지만 말과 숫자가 일치하는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를 누가 올렸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상승장에서 코스피 지수 하락에 계속 선물 매도를 걸어놔요. 선물 매도를 이렇게 강하게 건다는 거는 코스피가 오를 때마다 금전적 손실이 나면서도 계속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하락에 돈을 벌겠다는 아니고 보유한 주식들은 오르지만 혹시 모를 하락에 선물 매도를 걸어서 보험을 걸어두는 겁니다. 주식으로 상승에 베팅해놓고 선물로 하락에 베팅해서 보험을 걸어두는 걸 우리 해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해지를 걸지만 개인들은 해지를 안 겁니다. 이제 갑자기 변곡점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편이죠. 주식을 1월 동안 누가 샀나 보니까 1,000이 넘게 오르는 동안 외국인이 여기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에 기관이 열심히 끌어올려서 5,000 밑으로 만들어 두고 이제 5,000 부근에 온 게 1월 하순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개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또 이 시기에 또 대량으로 매도를 막 해요. 기관은 그 돈으로 뭐 했냐? 다시 코스닥을 사러 갑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도 거의 안 사고 코스닥도 거의 안 사고 선물 매도만 늘려놨어요. 브레이크를 1월 달에 제일 많이 밟아놓은 데가 외국인입니다.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요. 계속되는 호재가 나왔지만 외국인이 3일 연속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저께와 어제가 삼성전자에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계속 이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해놓은 거죠. 하락도 혹시 올지 모르니까 예상을 해두고 현금을 서서히 늘려둔 겁니다. 이런 포지션을 계산해 봤을 때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과 은거래소 런던이 쉬는 날과 트럼프가 금은 저승사자인 케빈 허씨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고 이제 딱 글을 올린 것과 딱 이 시기가 아주 의심스럽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의 정책적인 호재는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기업의 실적만으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3개월째 횡보하는 이유가 유동성 투하할 수 있는 여력도 이제 고갈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케빈 허씨는 유동성 고갈을 더 고갈시킬 인물이겠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낼 사람입니다. 그럼 시장이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반영을 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증시를 올리는 게 국가 목표예요. 여기에 유동성 투하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주말이나 휴식 기간도 공포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구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전체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음 주 전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의 투자는 그동안의 3년과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증명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가 이번에 저의 2026년 포트폴리오 정책인데 케빈 허씨가 연준 의장이 되고 자산 부채를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거는 저번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저도 포트폴리오에다가 대비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있는 숫자가 더 중요시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되냐? 3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는 매출 이익 성장률이 전년보다 더 좋고 내년에 더 좋을 기업 리스트를 뽑아두는 거. 몇 개 없어요. 그거 찾아두는 게 1번이고요. 그 기업 주식을 적당히 싸게 매수하는 게 2번입니다. 3번은 성장 각도가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겁니다. 좋은 거 찾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 세 가지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의 탐욕과 공포를 이겨낸다라는 거는 지금 포함도 안 시켜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공포에 이기는 방법,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 그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좋은 기업 찾는 방법,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싸게 사는 거, 이거는 심리만 컨트롤되면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3번. 그래서 1, 2, 3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AI와 좀 연관 없으면서도 내년, 내후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이게 수익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인데 사람들은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내년과 내후년부터 순이익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CEO를 바꾸고 1년이 됐어요. 치폴레 주가 10배 올린 CEO를 데려왔잖아요. 자기 밥값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년 순이익이 고속 성장 모드로 돌아오게 되면은 과거의 탑급 수준의 배당 성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금 증가를 옛날처럼 과감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실적 반등세가 오고 나서 주가가 보면 연초에 83달러였는데 1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받아서 92달러까지 내려왔죠. 이런 주식들을 상반기에 리스트로 채워두고 그 중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거, 성공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뽑아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저의 투자법이긴 합니다. 꼭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도 있을 거고 엔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뭔가 바뀌는 해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